네, 이번 시간에는 이론 분산 분석의 이제 사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 분산 분석에서 사후 분석까지 나오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일단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여야 되고 독립 변수가 비연속 변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각 집단이 세 집단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비교하기 전에 첫 번째 가정은 정규성 가정이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가정은 각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분산이 다른지 같은지를 살펴보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충족이 된다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론 분산 분석, 피셔의 이론 분산 분석,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효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효과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러한 집단 간 나타나는 평균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사후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후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사후 분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집단 간 나타나는 평균의 차이가 같다 다르다를 살펴볼 수 있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뭐냐면 논술 성적인데, 논술 성적이 하나, 둘, 셋,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집단은 이제 동료 평가,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 교사의 피드백을 받고 최종 나타난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꾸준히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나타난 그 논술 성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피드백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살펴보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가설은 뭐냐면, 논술 성적은 피드백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듯이 여기 뮤로 표기되어 있죠. 뮤 i와 뮤 j는 같지 않다. i는 1, 2, 3에서 j도 1, 2, 3. i와 j가 같지 않기 때문에 i도 1, j도 1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영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항가설은 뭐냐면 밑에 요거는 같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같다고, 요거는 같지 않답니다. 죄송합니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봤더니 집단 간 나타난 제곱합은 56이었고 집단 내는 88이었고 전체가 144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집단위 수가 세 집단이기 때문에 3-2 하니까 자유도가 2가 되고, 집단 내 자유도는 n-j, 즉 전체 사례수가 21명이고 집단이 세 집단이니까 18이 집단 내 자유도입니다. 이거는 각 집단의 사례수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n-j로 표기가 되고요. 만약에 집단마다 사례수가 다르다면은 각 집단에서 한 명씩 빼고 나머지 수치를 더하는 게 집단 내 자유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평균 제곱합이 나오는데, 집단 간 평균 제곱합과 집단 내 평균 제곱합을 나눠보면은 F값 5.728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치입니다. 통계치. 우리가 계산을 통해 나타난 통계치, 여러분들의 자료가 나타난 통계치예요. 그럼 저 통계치를 뭘로 비교하냐? 바로 요 기각치. 기각치가 3.55. 요거 저거는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큰지 작은지, 영가설을 기각을 해 채택을 할지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각값은 3.55인데 여러분들의 통계치는 5.728이에요. 여러분들의 통계치가 요 기각치보다 크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즉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같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사후 분석. 자,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사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통계치는 여기고 기각치는 여기기 때문에
이 유의확률 0.5%, 5%이 영역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통계치는 기각치보다 우측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계치, 즉 영가설이 사실이지만 나타날 확률이 기준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설을 무시하고, 즉 영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안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딸려오는 게 바로 사후 분석이 되겠죠. 자, 이 사후 분석은 학자들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요 분류는 보시다시피 싱갈라하고 라이아 구루라는 2005년도에 썼던 이 논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사후 분석 방법을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나누고, 모수 통계에서도 등분상 가족이 충족될 때와 안 될 때, 충족되더라도 사례수가 같을 때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혹시 한 번쯤 들어봤을 SPSS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분석 방법하고 좀 달라요.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카테고리 있잖아요.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같은 경우,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다른 경우, 등분상 가정이 충족도 안 되고 사례수가 같은 경우, 요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요 학자가 분류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SPSS 매뉴얼을 봐가지고 매뉴얼에서 분류한 기준하고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서 요 기준을 따르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SPSS 매뉴얼을 보셔가지고 매뉴얼의 기준으로 따라가시던지, 아마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 중에 그 두꺼운 SPSS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찾아보실 분은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SPS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분류를 하던 매뉴얼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책자가 워낙 두꺼우니까 대부분은 살펴보지를 않죠. 근데 이런 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가, 즉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사후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통계 기법을 써야 되지? 어떠한 사후 분석 방법을 써야 되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엔 무조건 사후 분석이 일어나면 무조건 셰페 써, 무조건 본페론이 써, 무조건 터키 써. 누구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그거 쓰래요. 이유는 몰라. 그냥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나 통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기타 일반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웠냐? 그분의 지도 교수님들한테.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안 배웠어. 그냥 야 셰페 써, 그냥 본페론이 써, 이렇게만 배운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왜 그거를 써야 되는지나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사후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경우 그 사후 분석 방법을 뭘 살펴볼 거냐면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되고 사례수가 같은 경우, 즉 맨 좌측에 있는 경우, 저거를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고, 잠깐만요. 충족되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은, 바로 이 부분. 등분상 가정이 충족이 되고, 사례수가 다른 경우. 사례수가 다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다른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 방법이고, 헤이터의 수정된 최소 유의차 검정, 그 다음 본페로니 교정, 그 다음 셰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익숙한 방법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셰페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은 뭐냐면은 일단은 특징부터 살펴보면은 장점은 뭐냐면 되게 개방적이다라는 게 장점이 있어요. 자, 개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가설을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가설이 쉽게 기각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가설이 쉽게 기각이 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대안가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검증력이 높다. 통계적 검증력이 높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일종 오류가 증가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알파 0.05 요 부분이 증가시키면은 그 다음에 베타 부분 제2종 오류가 줄어들어요. 2종 오류 베타가 줄어들면은 통계적 검증력은 1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증가되면 베타가 감소되고 베타가 감소되니 1 마이너스 베타로 규정되어지는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요 피셔의 그 최소 유의차 검증의 장점은 개방적이다. 그리고 통계적 검증력이 높다. 보통 파워라고 얘기하죠.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단점은 뭐냐면 제1종 오류를 통제하지 않아요. 제1종 오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가설이 사실이지만 기각하는 거. 그게 제1종 오류예요. 알파로 나타내는. 연가설이 사실이면 연가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설정한 0.05 수준에서. 연가설을 기각하면 안 되죠.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사실로 나타났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아요. 이걸 제1종 오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사실인데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각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1종 오류라고 그래요. 근데 그 1종 오류가 그 1종 오류를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족 간 오차율이라고 그러는데 Family Wise Error Rate이라고 그러는데 요 Family Wise Error Rate 때문에 집단이 3개일 때는 T 분석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분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 이유 때문에. 자, 저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본페로니 교정 방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유의차 검정은 일단 장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장점이 아니고 절차. 첫 번째, 단순 비교 횟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 차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데서 어떠한 기각값을 쓸 건지에 대한 기각값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치와 기각치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절차, LSD 방법이 사용해도 좋은지 판단한다. 즉 뭐냐면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 방법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이 주효과 분석, 즉 집단 간 나타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은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겠죠. 0.05 수준에서 할지 0.01 수준에 할지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치,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각값을 구하고 통계치와 기각값을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결과를 기술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앞전에 잠깐 설명한 논술 성적에 대한 피드백은 자가 피드백,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총 3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이 3가지가 가능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K에 K-1에 2로 나누면은 단순 비교 가능한 횟수가 나와요. 지금 저희는 집단이 3개란 말이에요. 자가, 동료, 교사. 그럼 3이 들어가요. 쓰면 3개의 단순 비교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3개의 단순 비교 개수는 자가와 동료, 자가와 교사, 동료와 교사. 그럼 이게 단순 비교 개수예요. 평균 차이를 보면 절대값으로 보고요. 어차피 통계치를 보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차피 그건 같으니까. 그럼 평균 차이가 여기 보면 2점, 4점, 2점 이렇게 나요. 지금 요 2, 4,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평균 차이만 구했고요. 이제 기하값을 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 똑같은데 이게 T검증이랑 같은데 T검증하고 차이점 뭐면 바로 요거예요. 평균 오차. T검증에서는 저 MSE 평균 오차의 평균 제곱합인데 저기에 뭘 들어가냐면 T검증일 때는 합동 분산이 들어가요. 합동 분산이 들어가는데 저기는 평균의 오차의 평균 제곱값이 들어갑니다. 저 차이가 가장 커요. 그리고 여기는 T 분포표에 나오는 지금 T 분포에 나오는 그 자유도 계산에 나온 거 2.10이에요. 이걸 계산하면은 2.480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통계치예요. 그래서 요 나타난 통계치하고 요 평균값하고 비교하는 거야. 평균 차이값하고. 통계치가 2.480인데 여기보다 큰 거는 여기보다 큰 거는 요거 딱 하나 나타나요. 4점. 그러면 자가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에서만 나타나는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면 지금 앞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2.10이 왜 나왔냐? 2.10 왜 나왔냐 살펴볼 때 요 부분이죠. 양측이니까 0.05를 나누면 0.025. 사례수가 18. 지금 세 집단이잖아요. 그럼 7, 7, 7이면 37에 21에서 자유도 빼면 18.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2.10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10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기하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알파에다가 이렇게 나누기 2로 했다는 거는 양측 검증을 했다는 뜻이에요. 양측 검증을. 즉 0.05를 2로 나눠서 0.025씩 양측에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유도를 지금 두 집단 보면 여기 있잖아. 교사 피드백하고 자가 피드백은 두 개 집단 비교를 하면은 자유도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교사 피드백에도 7명이 있고 자가 피드백에도 7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존의 T검증으로 해서 자유도를 구하면 7에서 1 빼면 6. 두 집단이니까 12가 나와요. 자유도가. 근데 이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증은 그런 식으로 자유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유도 2 붙였잖아요. 오차의 자유도. 여기 오차 평균 제곱에 자유도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예를 보여드린 것이 있죠. 오차 평균 제곱 4.888 오차의 자유도 18.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나타나는 값이 바로 2.10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다 계산하게 나타나면은 2.480이고 이 2.480과 평균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요거 하나만 커요. 그럼 여기다 별표를 하고 P는 0.05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헤이터에 수정된 그 최소 유의차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